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지난 6년 전일 거예요.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리뷰를 하고 현 상황에 맞추어 분석한 작품이 바로 프랑스 작가 미셸 우엘백의 소설 복종입니다. 이 책이에요. 2022년 프랑스에 무슬림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돼가지고 프랑스가 이슬람화된다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린 소설인데 적그리스도의 집권과 뉴월드화를 제대로 짚어낸 작품이라서 본 게시탐정의 눈을 제대로 사로잡았어요. 좀 내용이 좀 야해서 그런 것도 있고 배경은 프랑스지만 2022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도 제대로 적중했고, 심지어 극중 시대 배경인 2022년에 정말로 소설에 나온 딱 그 방식대로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 세워지고 말았기에 더더욱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다만 이 미셸 우에백 작가는 소설에서 이슬람 공화국의 수립으로 각색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된 상황은 마크롱의 집권입니다. 무슬림 대통령을 배출한 이슬람 파괴당은 마크롱의 정당인 앙마르슈, 현재 르네상스라 불리는 프랑스의 집권 여당이죠.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 이건 제가 예전에 6년 전에 이제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대중운동연합, 민주독립연합 및 사회당이 결집하여 확장된 공화국 전선을 결성하고 이슬람 파괴당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그래서 우파, 좌파, 중도파가 연합해 극우파를 견제함으로써 무슬림 대통령이 당선에 성공했다. 극중에서는 우파, 좌파, 중도파의 빅텐트인 확장된 공화국 전선이 결성돼가지고 극우 국민전선의 집권을 저지한 후 무슬림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1차 투표에서 패배한 후에 결선 투표에서 부랴부랴 담합하고 결집해서 역전을 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근래에 프랑스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원래 이번에 그 총선이 있을 시즌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가 우세하자 위기를 느낀 마크롱이 의회 해산권을 발동해가지고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설에 나온 상황이 2024년 프랑스 총선에서 또다시 반복됐어요. 보세요. 각 당 후보들의 지지율, 국민전선 34.1%, 사회당 21.8%, 이슬람 파괴당 21.7%,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 이게 다른 말로는 국민전선이에요. 1차 투표에서 득표율 33%로 1위,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 28%, 2위, 마크롱이 이끄는 중도연합 앙상블은 20%의 득표율 3위. 1차 투표에서요, 소설 속 상황과 실제 총선 상황 거의 비슷하게 맞아들어갔죠. 지지율과 순위까지도요. 대박. 또 보세요. 프랑스 결선 투표 반 RN 반국민전선 단일화 90% 넘어 국민전선 예상 의석수 급감, RN의 쇄도와 압승을 막기 위해 중도파, 우파, 좌파 및 극좌파가 결집하여 이보다 훨씬 단단한 반국민전선의 공화주의 전선과 쌍벽을 구축했다. 대의를 위한 단일화를 엄청난 비율로 성사시킨 것. 자, 이게 소설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확장된 공화국 전선을 결성, 이슬람 파괴당과의 연대. 와우. 1차 투표 패배 후에 위기를 느낀 좌파, 우파, 중도파가 모조리 결속해가지고 공화주의 전선을 구축한 뒤 엄청난 단일화를 이뤄가지고 빅텐트를 결성했어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 국민전선에 대항한 빅텐트의 명칭도 공화국 전선이었죠. 보세요. 좌파, 중도, 우파 연합, 국민연합 의회 장악을 막았지만 좌파연합 1위, 여당 2위, 우파 국민연합 3위. 결국 이런 담합을 통해 국민전선은 3위로 추락하고 빅텐트가 승리했어요. 후보 단일화로 국민연합을 막았지만 어쩌고 저쩌고. 보세요. 제1당은 좌파연합이에요. 2당은 집권여당, 제3당은 국민전선. 그런데 어느 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천하 3분입니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연립내각, 즉 연정을 구성해야 돼요. 이 당 저 당 간에 이제 좀 뜻을 함께하고 뭉치고 하는 그런 단합이 또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단합이 아니라 담합이죠. 집권여당은 168석, 제1당은 182석, 국민전선은 143석. 아유, 자, 또 보세요.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제1당,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우파정당 국민연합이 3위를 차지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연대 세력인 앙상블이 2위,
마크롱의 집권 여당은 간신히 2위를 차지했지만 국민 전선을 막기 위한 담합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1위를 차지한 신민중 전선과 많은 협상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원래 마크롱의 집권 여당이 가진 의석수가 245석이었는데 마크롱의 의회 해산으로 인한 이번 총선에서 되려 168석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마크롱의 정무적 감각이 참으로 깽판인 걸 보여준 인증샷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신 희생양이 된 인물은 바로 최연소 총리 가브리엘 아탈입니다. 보세요. 프랑스 아탈 총리 내일 대통령에게 사직서 제출할 것. 범여권이 일당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자 사의를 표하겠다. 다만 필요한 기간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으로 6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아탈 총리는 6개월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년 천하. 그래도 나폴레옹보다는 길었네. 또 보세요. 마크롱 대통령 사임서 제출한 아탈 총리에게 당분간 총리직 유지를 요청. 과반 의석 획득 실패. 아탈 총리에게 당분간 직무 유지 결정. 프랑스 총리 가브리엘 아탈 사임서 제출. 프랑스 아탈 총리 여당 과반 획득 못해 내일 사의를 밝힐 것. 블라블라. 사표는 진작 냈어요. 일단 마크롱은 아탈의 사표를 반려하고 당분간은 총리직을 유지해달라고 한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원내 일당에 실패한 이상 총리직 상실은 필연적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예상한 대로 마크롱의 실정에 총리가 희생양 된 거예요. 총리 모가지 내주고 회피한 거야. 여당이 총선에 패한 거는 결국 마크롱의 깽판이 결정적일 텐데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잘려나간 거는 마크롱이 아니라 총리니까 말이에요. 다만 원내 일당의 대표 내지는 그쪽에서 추천한 인물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내각제의 관례상 원래는 제1당인 좌파연합에서 총리가 나와야겠지만 마크롱이 좌파 총리는 절대 안 된다고 뻗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박 터질 판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임기가 2027년까지거든. 아직은 마크롱의 집권이 남아있어요. 총선을 조지기는 했지만 총리 모가지 뚝 던져주고 면피를 할 것이고 이번에도 그 무슨 극우라는 국민 전선의 승리를 막았으니 이 양반 생명력이 진짜 바퀴벌레 수준으로 질기네. 그러나 적그리스도 후보로서의 마크롱의 차질은 진정으로 형편없음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아니 어떻게 승부수를 던져본 게 오히려 자기 당 의석수만 더 줄여버렸어. 민심은 그를 완전히 떠나고 오로지 극우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담합과 협잡질로 연명하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이런 프랑스 정계의 모습에서 적그리스도의 집권과 정권 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좀 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과 정권을 잘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능력인데 공공의 적을 부각시켜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온갖 정파들을 결탁시켜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대충 이런 거요. 이재명이 당선되면 안 되잖아. 대충 이런 거. 윤석열이 당선되면 안 되잖아. 대충 이런 거요. 이럴 경우 그 지도자와 정파가 정치를 아무리 못하고 국정을 개판쳐도 실각하거나 축출될 것 없이 계속 권력을 찾게 됩니다. 왜? 얘가 잘하든 못하든 이건 상관없어요. 제가 들어서는 것만 막으면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집권한다고. 이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한다는 게 좀 겹쳐 보였거든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바로 개와 돼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 민중들이에요. 아니 단장 프랑스만 봐도 그래. 마크롱의 실정을 몇 년째 겪고 있으면서 똥을 좀 못 가리고 정신을 못 차잖아요.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개 돼지들의 모습에 과거 절대왕정 앙시엥 레짐에 맞서서 바스티유 감옥을 포위했던 그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다 어디로 처박혔는지 어안이 벙벙해질 판이네. 이거 진짜 쭉정이 이론이 맞는 거예요? 뜻있는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 때 다 죽고 나폴레옹 전쟁 때 다 죽고 뭐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쭉정이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냐고요. 뜻있는 사람들은 진작에 다 죽어나가고 말이야. 정권을 교체하고 대체할 방법과 대안이 있음에도 그렇게 마크롱을 싫어하면서도
선거 때마다 뻘짓하고 있잖아요. 그런 국민들, 그 뻘짓을 조장하고 가능케 하는 투표 방식. 아니, 결선 투표제가 왜 있나 모르겠어, 솔직히 진짜. 또 정권 유지를 위해 기꺼이 담합하고 결탁할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좌파, 우파, 중도파의 빅텐트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트리플 악셀이에요. 훗날 열왕이 한 마음으로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것도 바로 이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국제급 빅텐트란 말이죠. 먼저는 유럽 합중국, 그 다음으로는 단일 세계정부. 근데 이쯤 되면 그걸 가능케 한 개돼지 같은 국민들도 책임이 없다고 못할 것 같아요. 한 번 속으면 피해자야. 두 번 속으면 호구입니다. 세 번 속으면 등신이고요. 네 번 속으면 그때부터 공범이거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